대통령실 수석 보좌관 회의를 주재한 이재명 대통령이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 협조를 재차 당부했습니다. 민생경제 회복을 가속화하고 내년도 대한민국 대도약을 뒷받침하기 위해 예산의 적시 통과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예산안에 대한 야당의 주장도 과감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좀 억지스러운 어거지 삭감이나 이런 것들이야 수용하기 어렵겠지만 또 자세히 들여다보면 나름의 합리성 있는 주장도 있을 것입니다. 이 대통령은 국제통화기금 IMF가 정부의 재정 운용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내년도 경제 성장률을 대폭 상향 전망한 점을 소개하며 예산안이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IMF는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 쿠폰 정책을 적절했다고 평가하고 우리 경제 성장률은 올해 0.9%에서 내년도 1.8%로 반등할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회의에서는 또 최근 강원 양양과 경북 의성 등에서 발생한 산불이 언급됐습니다. 이 대통령은 겨울철 산불 예방에 모든 역량을 투입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래도 한시라도 경계심을 늦추지 말고 과한 것이 결코 부족한 것보다 나쁘지 않다. 왜 이렇게 심하게 하냐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조기에 신속하게 강력하게 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겨울철 취약계층의 건강과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다면서 복지 위기 가구의 선제적 발굴과 맞춤형 지원책을 촘촘히 준비해달라고 전했습니다. 5, 4, 3, 2, 엔진 점화. 누리호가 엄청난 굉음과 함께 붉은 불꽃을 내뿜으며 하늘로 날아오릅니다. 거대한 위용을 자랑하며 수직으로 뻗어나가는 누리호. 발사 2분 뒤 65.7km 지점에 달하자 1단 로켓이 분리돼 떨어져 나갑니다. 점화된 2단 엔진으로 고도 211km까지 올라간 누리호는 위성 보호덮개인 페어링을 정상 분리했습니다. 이어 263km 고도에서 2단 로켓이 분리되고 발사 12분 후 목표 고도인 600km 지점에 도달합니다. 이후 고도 601.3km에서 차세대 중형 위성 3호를 분리하고 이어 큐브 위성 12기도 차례로 궤도에 올렸습니다. 발사 18분 25초 만에 정해진 임무를 모두 완수한 겁니다. 엄빌리칼 회수 압력 센서 신호 이상으로 발사가 예정 시간보다 다소 지연됐지만 이륙과 비행 과정은 모두 순조롭게 진행됐습니다. 정부와 민간, 국가연구소가 하나의 팀이 되어 수행한 최초의 민관 공동 발사로서 우리나라 우주산업의 생태계가 정부 중심에서 민간 중심으로 전환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특히 민간 기업이 만든 발사체가 성공적으로 발사되면서 이제는 민간이 다양한 위성을 우주로 배송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정부가 동남아 지역 범죄에 직접, 간접 관여한 개인과 단체를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초고가 범죄에 대응한 우리나라 최초의 독자 제재이자 역대 최대 규모의 단일 제재 조치입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제재 명단 구성 과정에서 한국 자체 정보뿐 아니라 미국과 영국의 정보, 공개 정보 등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인 제재 대상으로는 캄보디아 보하이 지역에서 활동하는 스캠 조직 총책 한성호와 우리 국민 대학생 폭행, 감금 사망 사건의 핵심 용의자 리광호, 프린스그룹 회장 천지 등 15명이 지정됐습니다. 동남아 지역 초고가 범죄 조직과 태자단지, 망고단지 등 대규모 스캠 단지를 조성한 프린스그룹 관련 단체 등 132개도 제재 대상으로 지정됐습니다.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개인과 단체는 가상자산을 포함한 국내 자산이 동결되고 국내 금융거래도 제한됩니다. 개인의 경우 입국 금지 등 조치도 부과됩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일부 제재 대상명의 국내은행 금융계좌에 총합 수천만 원 수준의 예치금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당국자는 관계부처 협업하 추가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도 언급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캄보디아 당국과 공조를 통해 현지 노쇼 사기 범죄 조직 본거지를 급습, 한국인 조직원 17명을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0일 캄보디아에 코리아 전담반이 출범한 이후 거둔 첫 성과입니다. 국가정보원과 경찰, 정부 합동수사단은 코리아 전담반을 중심으로 캄보디아 경찰과 긴밀히 협력해 우리 국민을 노리는 초고가 범죄 조직을 끝까지 추적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2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복지부는 당시 2035년부터 의사 15,000명이 부족할 것으로 추산하고 증원 계획을 내놨습니다. 기존 연구의 약 10,000명에 복지부 의뢰로 연구자 A씨가 2023년에 산출한 현재 부족한 의사수 약 5,000명을 더한 겁니다. 하지만 감사원은 감사 결과 이 같은 증원 계획의 근거가 미흡하고 절차적 정당성도 부족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복지부가 증원 규모 결정의 근거로 활용한 부족 의사수 추계의 논리적 정합성이 부족하였고 의료연한 협의체 협의와 보정심 심의의 절차적 정당성 확보가 미흡하였습니다. 감사원은 우선 2035년 부족한 의사수 15,000명 추계가 부적정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의료 취약지의 부족한 의사수를 현재 숫자로 해석하고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 효과 등을 보정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절차적인 문제도 제기했습니다. 의료현안협의체에서 협의를 하지 않았고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심의에서도 충분한 정보 제공과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교육부의 대학별 정원 배정 과정도 부실했다고 봤습니다. 교육부가 배정위원회를 구성하면서 교육과정 설계 운영 경험이 있는 의대 교수를 포함하지 않았고 대학별 현장 점검도 실시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감사원 감사 결과를 향후 의대 정원 결정에 적극 반영하고 의사인력 수급 추계위원회에서 참고자료로 활용하는 한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 충분한 수기를 거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연 2.5%로 동결했습니다. 지난 7월 이후 4차례 연속 같은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환율과 집값이 금리 인하에 발목을 잡았습니다. 금융 안정 측면의 리스크도 지속되고 있는 만큼 현재의 기준금리 수준을 유지하면서 대내외 정책 여건을 점검해 나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최근 원달러 환율은 1,400원대 중후반까지 올랐습니다. 기준금리를 추가로 낮추면 환율이 더 오를 가능성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수도권의 집값 상승 기대가 이어지고 있고 10.15 대책 선수요가 향후 가계부채를 키울 가능성도 있다고 한은은 설명했습니다. 경기 부양 부담이 줄어든 것도 결정 배경이 됐습니다. 한은은 현재 경제 상황을 두고 물가 상승률이 다소 높아진 가운데 소비와 수출을 중심으로 개선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향후 통화정책 운용 방향을 두고는 금통위원 의견이 반으로 나뉘었습니다. 6명 가운데 인하와 동결이 각각 3명씩 나뉘며 가능성을 모두 열어뒀습니다. 한은은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도 수정했습니다. 1%로 지난 8월 전망보다 0.1%포인트 높여 잡았습니다. 내년 전망치도 0.2%포인트 올려 1.8%로 내다봤습니다. 내수 및 수출을 중심으로 개선세가 이어지면서 내년에는 잠재 수준의 성장세에 가까워질 것으로 전망합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올해와 내년 모두 2.1%로 기존 전망치를 웃돌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국가 데이터처가 발표한 올해 3분기 가계 동향 조사 결과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543만 9천 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3.5% 증가했습니다. 물가 상승을 반영한 실질 소득도 1.5% 증가했습니다. 가계소득 대부분은 근로소득으로 336만 7천 원을 차지했고 사업소득은 98만 9천 원, 이전소득은 92만 3천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특히 공적 이전소득이 40% 넘게 오르며 소득 증가를 이끌었습니다. 전국 1인 이상 가구의 2025년 3, 4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543만 9천 원으로 전년 동분기 대비 3.5% 증가하였습니다. 물가 상승을 감안하면 실질 소득은 1.5% 증가하였습니다. 가구당 월평균 소비 지출은 294만 4천 원으로 전년보다 1.3% 증가했습니다. 물가를 고려한 실질 소비 지출은 0.7% 감소했습니다. 항목별로는 음식 숙박과 교통 운송, 기타 상품 서비스 지출이 늘었고 식료품, 비주류 음료와 교육, 오락 문화 지출은 줄었습니다. 소비 지출 가운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항목은 음식 숙박으로 48만 7천 원을 사용했고 이어 식료품, 비주류 음료가 45만 7천 원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반면 교육비와 오락 문화 지출은 모두 감소했습니다. 3분기 비소비 지출은 105만 8천 원으로 0.9% 줄었는데 가구 간 이전 지출과 연금, 기여금 등이 감소한 영향입니다. 가구당 월평균 처분 가능 소득은 438만 1천 원으로 전년보다 4.6% 늘었습니다. 흑자액은 143만 7천 원으로 12% 넘게 증가했습니다.
소득 분위별로 보면 소득 하위 20%인 1분위 가구의 월 평균 소득은 131만 3천 원으로 전년보다 11%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소비 지출은 138만 6천 원으로 소득보다 지출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득 상위 20%인 5분위 가구의 소득은 1,158만 4천 원으로 0.4% 증가하는 데 그쳤고 소비 지출은 1.4% 감소했습니다. 구글이 이르면 올해 안에 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를 출시하기로 했습니다. 음악 서비스를 빼고 광고 없이 영상만 볼 수 있는 상품입니다. 앞서 구글은 프리미엄 상품의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를 묶어 팔아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나서자 구글은 자진 시정안으로 제재를 피하는 동의 의결을 신청했고 협의를 거쳐 최종안이 확정된 겁니다. 특히 영상을 보며 다른 앱을 실행하는 백그라운드 재생과 단말기에 영상을 저장하는 기능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해외 국가의 경우 정식 출시된 유튜브 라이트에는 광고 제거 기능만 제공되고 있으나 구글은 우리나라의 경우 해외와 달리 동의 의결을 통해 유튜브 라이트를 출시하는 취지를 고려하여 국내 소비자들에게는 백그라운드 재생과 오프라인 저장 기능을 추가로 제공하기로 하였습니다. 유튜브 라이트 가격은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기준 8,50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해외 19개 국가 중 가장 낮은 가격으로 구글은 1년 이상 이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또 구글은 300억 원 규모의 상생기금을 한국교육방송공사 EBS에 출연할 예정입니다. EBS는 이 기금을 전문 음악 프로그램과 신인 발굴 프로그램 운영에 활용할 방침입니다. 공항으로 반입된 상자 속 슬리퍼. 세관 직원이 밑창을 뜯어보니 수상한 물건이 나옵니다. 다름 아닌 근로자의 안전교육 이수증입니다. 외국인이 국내 건설 현장에 취업할 때 필요한 증명서인데 해외에서 위조해 들여오려다 적발된 겁니다. 올해 들어 9월까지 인천공항에서 적발된 위조 증명서는 183매에 달합니다. 이처럼 최근 국내 산업 현장에서 사용되는 증명서나 물품을 불법 반입하려는 사례가 늘면서 관세청이 27일부터 집중 단속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특히 콘크리트에 못을 박을 때 쓰는 타정총은 최근 5년간 16,000여 정이 적발됐는데 올해 들어 10월까지만 6,000정이 넘습니다. 이 밖에 산업용 프레스 기계나 파쇄기 등을 수입하면서 필수 요건인 안전인증 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례도 다수 적발됐습니다. 이에 관세청은 수입 통관부터 국내 유통 과정까지 모든 청차원의 전방위 단속 체계를 구축해 단속을 실시합니다.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산업용 기계 등이 해외에서 불법 반입될 경우 산업재해 위험이 높아지는 만큼 국경 단계에서 이를 철저하게 차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세청은 위해 물품 품목에 대한 선별검사 기준을 고도화하고 수입 요건을 회피해야 하는 행위를 집중적으로 살핍니다. 요건이 면제되는 물품으로 허위 신고에 들여오는 행위에 대한 통관 심사도 강화합니다. 또 기획단속 전담팀을 구성해 밀수와 부정 수입을 차단하는 한편 해외 불량품을 국산 제품으로 둔갑해 유통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공단, 국가기술표준원 등 관계기관과 공조해 단속합니다. 교육부가 지난 5월부터 약 한 달간 초중고 1,200곳 학생과 학부모, 교원 등 총 3만 7천여 명을 대상으로 진로교육 현황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초등학생은 희망직업 1순위가 운동선수였고 의사, 크리에이터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중학생은 교사가 희망직업 1순위였고 운동선수와 의사, 경찰 순으로 집계됐습니다. 고등학생 역시 교사가 희망직업 1순위로 가장 높았습니다. 교권 침해 논란이 이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희망직업 1순위로 교사가 부동의 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다만 희망직업이 없다는 학생 비율은 중학생이 40%에 달했고 고등학생 28.7%, 초등학생 21.9%로 집계됐습니다. 그 이유를 조사한 결과 무엇을 좋아하는지 잘 모른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습니다. 고등학생의 경우 졸업 후 대학 진학을 희망한다는 응답이 64.9%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처음으로 70% 아래로 떨어지더니 올해 전년 대비 더 하락했습니다. 오히려 졸업 후 바로 취업하고 싶다는 응답은 15.6%로 집계돼 전년 대비 상승했습니다. 창업을 희망하는 응답은 3.3%로 지난해와 같은 수준이었습니다. 직업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채널이 다양해지면서 대학만 고수했던 분위기가 달라진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이에 따라 교육당국은 이 같은 변화를 반영해 진로 교육을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2022년 대상교육과정이랑 이제 국어점제가 시행되면서 진로 교육이 더 강조되고 있는데 이런 변화를 반영해서 교육부도 진로 교육이 좀 더 내실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진로 출마 활동도 될 거라고 이번에 역량도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 학교 교원들의 진로 교육 요구 사항으로는 다양한 체험 기회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습니다. 자세한 조사 내용은 국가 통계 포털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료 숙박권에 당첨됐다는 전화를 받은 소비자 이모 씨. 다음날 근무지로 찾아온 방문 판매 직원에게 10년짜리 콘도 회원권 계약을 체결하고 약 295만 원을 결제했습니다. 사업자는 홍보체험단으로 선정됐다며 만기는 10년이지만 1년 뒤 전액 환급이 가능하다고 안내했습니다. 무료 숙박권으로 리조트 등 자유 호텔이들 이용을 하시다가 홍보체험단에 같이 당첨이 되셨으니 1년 정도 사용하시고 그 뒤에는 취소를 하든 환불을 하든 그렇게 해주겠다. 그로부터 2년 뒤 이 씨가 환급을 요청하자 사업자는 양도를 통해서만 환급이 가능하다며 장기간 처리를 미뤘습니다. 이 씨가 소비자원에 피해 구제 신청을 하고 나서야 사업자는 위약금 약 124만 원을 제외한 약 170만 원만 돌려주겠다고 문자로 통보했고 이 씨가 이에 동의한 뒤에도 회사 사정을 이유로 50만 원만 우선 지급한 뒤 추가 환급은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이 같은 콘도 회원권 관련 피해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2022년부터 올해 6월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콘도 회원권 관련 피해 구제 신청은 모두 684건. 피해 구제 신청 이유는 계약 해지 거부와 위약금 과다 피해가 65.8%로 가장 많았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보유 중인 회원권을 비싸게 팔아주겠다며 수수료 명목으로 먼저 돈을 받은 뒤 판매 대금 반환을 미루고 담보로 미상장된 가상자산을 지급하는 신종상술이 13건 확인됐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법 위반 업체를 관할 지자체에 통보하고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소비자에게는 이벤트 당첨 등 상술에 넘어가지 말고 장기 계약은 가급적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3개월 이상 나눠서 결제를 한다 그러면 카드사에 할부 항변권을 요청할 수가 있거든요. 자녀 할부금에 대해서는 지급을 중지하라는 내용을 서면으로 보낼 수가 있습니다. 아울러 충동적으로 계약을 했다면 2주 내에 서면으로 청약 철회를 요구할 것을 조언했습니다. 방위사업청은 방위산업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할 K방산수출펀드의 출범 준비를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펀드는 정부와 민간이 각각 800억 원씩 총 1,600억 원을 공동 출자하며 내년 상반기 1호 자펀드 결성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투자를 추진합니다. K방산수출펀드는 모자펀드 구조로 운영되는데 정부가 모펀드의 재정을 출자하고 이를 기반으로 민간 투자자 자금을 매칭해 자펀드를 결성한 뒤 기업에 투자하는 방식입니다. 주요 투자 대상은 방위산업 중소중견기업 가운데 해외 수출 실적을 보유하거나 잠재력이 있는 기업, 글로벌 방산기업 공급망 진입을 추진하는 기업입니다. 올해 관광지에 경북 경주 황리단길이 한국관광 홍보 명예공헌인물에 드라마 폭삭 소가수다의 작가 임상춘이 선정됐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2025 한국관광의 별 시상식을 열고 관광지와 관광 콘텐츠, 관광 발전 기여자 등 3개 분야 10개 부분을 선정했습니다. 올해로 15번째를 맞은 한국관광의 별은 한 해 관광산업 발전에 이바지한 관광 자원과 단체, 종사자 등을 선정해 시상합니다. 김대현 문체부 2차관은 세계 경쟁력을 갖춘 지역 관광 콘텐츠를 육성하고 방문 환경을 개선해 경쟁력을 키우겠다고 밝혔습니다. 고독사가 작년에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4년도 고독사 발생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고독사로 사망한 사람이 3,900여 명으로 전년보다 263명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성별 기준으로는 남성이 여성보다 약 5배 많았으며 전체 고독사 중 5, 60대가 62.9%를 차지했습니다. 복지부는 내년 사회적 고립 실태 조사를 추진하는 동시에 고독사 위기 대응 시스템도 함께 운영한다는 방침입니다.